자, 이번 강의는 우리 지난 강의까지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많이 어려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RLC 병렬 회로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진짜로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리고 많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용어들 이것들만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봐야 돼요. 어드미턴스는 사실 어떤 창조된 것을 또 창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기호로는 Y라고 써요. 우리가 임피던스를 Z라고 쓰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Y라고 쓰고 임피던스 분의 1이구나. 둘의 어떤 역수 관계구나. 역수로 만들어낸 그런 값이구나. 자, 임피던스도 우리가 창조한 거죠, 사실. 그치? 전류와 전압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 녀석이 역수를 취한 개념을 또 만들어냈어요. 어드미턴스. 왜 이 복잡한 걸 만들었느냐. 자, 그거는, 그리고 단위는 또 이렇게 써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모라고 읽는데,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거 우리가 저항이라든가 임피던스의 단위를 오음으로 썼었죠. 그치? 그 녀석을 또 오음은 우리가 영어로는 HOM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뭔가 닮았네. 그쵸? 봤더니 오음을 MHO를 거꾸로 썼어요. 그리고 요 기호도 이 녀석을 이렇게 지금 회전시킨 거야. 이것만 봐도 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에 완전히 뭔가 종속돼 있죠. 그냥 임피던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창작물이 딱 이렇게 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거 풀라고 하면 이거 간단히 풀어요. 식을 이렇게 세우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x가 똑같기 때문에 자, 가간법에 의해서 빼봅시다. 빼면 x 없어지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5y가 되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되죠. 빼니까 이렇게 되면서 y는 1이고 x는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3이니까 넘어가서 x도 1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면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풀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식을 세워봤더니 이런 식이 세워졌다고 가정합시다. 뭐야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잘 보면 x분의 1, 3y, 여기도 3y분의 1, 4까지 똑같고 여기도 x분의 1,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2y, 뭡니까? 지금 아무튼 이꼬라고 지금 거의 똑같은데 얘는 x분의 1, y분의 1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와우, 이거 풀라고 하면 이거 못 풀으시는 분도 많죠. 이거 어려워요, 풀기가. 복잡해. 물론 풀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면 또 쉽게 풀리냐면 수학에서 이걸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치환. 뭔가 복잡한 걸 하나의 다른 간단한 문자로 바꾸는 건데, 이 x분의 1을 그냥 a라고 치환하고 요 y분의 1을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즉 a를 x분의 1이라고 하고요, b를 y분의 1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a가 되겠고 여기도 b가 돼서 이 녀석을 치환해서 이렇게, 그쵸? 똑같은 a 플러스 3b, 그 다음에 여기다 a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얘를 바꾸어서 얘를 풀어라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이야. 그쵸?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a는 1 나오고 b도 1 나와. 그쵸? 이렇게 푼 뒤에 얘 둘의 관계를 이용하면 역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1의 역수. x도 1이 되겠네. 그쵸? b가 1이니까 얘도 그거 역수잖아. y는. 그쵸? y도 1이 되면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이런 개념에서 사실은 어드미턴스가 등장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임피던스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직렬 접속일 때 이거 쉬웠죠?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쉬웠어.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든가 임피던스는 직렬로 접속되면 그 두 임피던스 값을 더하면 그게 바로 합성 임피던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접속하라 그러면 얘 좀 곤란했죠, 원칙적으로. 얘는 뭔가 이상한 식이 나왔었어. 이거의 합성 임피던스를 Z0라고 한다면 얘는 뭐였냐면요. 얘는 Z분의 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외우자 그래서 이 식으로 외웠었죠.
이거 Z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쵸? 그랬더니 이걸 아무튼 간단히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저항이라든가 임피던스 외우자고 그랬죠. 이렇게 병렬 연결할 때 그냥 이렇게 외워서 하자, 이제 이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식을, 자, 그냥 개념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복잡한 식을,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보면 이 병렬 접속일 때 이 복잡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드미턴스의 개념, 즉 Z0분의 1도 자, 우리가 Y0라고 한번 이렇게 바꿔버리고, 마찬가지 지금 Z1분의 1 그것을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로 바꾸고요. 또 얘가 Z2분의 1을 얘도 Y2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로 바꿔버리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녀석 Z0는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얘는 Y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 자체가 지금 역수가 되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Z1분의 1이 뭡니까? Y1이 되고요. 여기 얘가 뭡니까? 봐도 얘도 Y2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상 어떤 식이냐면 얘 역수 취하면 Y0, 얘 역수 취하면 Y1 플러스 Y2라고 하는 식. 즉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그냥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덧셈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사실 이렇게 간단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응? 우리 입장에서는 더 복잡한데,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어드미턴스가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드미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직렬 접속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보면 직렬 접속일 때는 이제 이렇게 복잡해져요. 병렬일 때 값하고 똑같고, 하지만 이렇게 병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얘를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이 녀석을 계산해 보면 얘는 오호, 이게 둘의 어드미턴스 값을 더하면 그게 합성 어드미턴스 값이다 라고 하는, 즉 이때 편리하다, 지금 그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때 우리가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우리가 RLC 직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의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고 보니까, 자, 기억났죠? 여기 저항에다가 이 둘의 이 녀석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었고요. 얘가 용량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 또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그 둘을 합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녀석의 합성 임피던스였다면 어드미턴스는 그거의 역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녀석을 이걸 뭐 합했으니까 요 자체를 그냥 이제 X라고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어드미턴스는 그거의 역수가 되니까 이 녀석의 역수를 취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분모의 우리가 실수화를 위해서 공액복소수, 켤레복소수라고도 하고, 공액복소수를 곱해서, 그쵸? 분자분모에 뭘 곱해야 돼? R-JX 이 녀석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돼서 뭐 플러스 J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은 이제 뭐라고 단위를 붙이고 이 녀석을 간단히 G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을 간단히 B라고 표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 이 부분을 서세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 어드미턴스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개념 잡기도 어렵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계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좀 편리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기능사 시험에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 근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좀 기억하자는 의미로 하고요. 물론 뭐 100%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시 나오면 다뤄보기로 하고요. 과감히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표현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앞에
RLC 직렬회로 이 부분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강의에서 생략하고요. 다시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강의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